안녕하세요. 리빌딩의 김현규 대표입니다. 네, 이재광 팀장입니다. 팀장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기로 했죠? 네, 우리 오늘은 이제 가장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인 이제 개인으로 투자를 할지 법인으로 투자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법인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 법인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이 꼬마 빌딩 투자들이 대부분 이제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많이들 매입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좀 밸류업 위주로 그리고 시세 차익 위주로 좀 바뀌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 명의로 좀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매입할 때 대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 빌딩 투자라는 게 굉장히 레버리지를 높게 쓰는 투자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뭐 50%에서 많게는 80%, 많게는 뭐 최대치까지 가면 거의 90%까지 대출을 끌어내는데 이런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건 결국에는 적은 투자 금액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그랬을 때 결국엔 핵심은 이제 결국에 대출을 많이 받아낼 수 있냐 없느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경우 대출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 개인의 경우는 왜 대출이 많이 안 나올까요? 예, 이게 좀 설명하면 되게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저희는 한번 간단하게 이걸 한번 녹여내보죠. 예, 결국에는 이제 RTI 규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TI.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이 RTI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뭐 아파트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RTI를 1.5배 이상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개인이 투자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대출 금리가 거의 뭐 4%에서 6%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꼬마 빌딩 기대 수익률이 뭐 2%에서 아주 많아야 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대출을 우리가 50%만 받게 되어도 거의 다 이 RTI에 거의 다 걸려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게 되는 상황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임대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임대소득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개인은 접근하기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할 방법으로 이제 법인 투자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이 RTI 규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대출을 이제 심사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LTV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지만 법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RTI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 그 담보 가치만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떠한 매물을 내가 선택했을 때 이 감정가만 잘 받게 되면 충분히 뭐 대출을 50%에서 70%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경우 아무 법인이나 다 그렇게 7, 80%까지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출이란 것 자체가 신용이나 소득 이런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 평가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꼬마 빌딩을 처음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혹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다가도 뭐 5년 이상 갖고 있는 법인이어야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부실하거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아직 발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 법인에 대한 소득 평가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그 법인 대표자의 신용, 뭐 소득, 재산 이런 것들로 평가하기 때문에 법인 투자라고 해서 꼭 뭐 누구나 50에서 70% 나오거나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으로 투자할 때는 취득세 중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화면에 이미지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대로 있는데요. 결국엔 이 법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개인과 법인을 구분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대출,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사실 투자를 뭐 했는데 결국에는 뭐 양도소득세도 다 나가게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부동산 투자는 결국에 세금 싸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꼬마 빌딩도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법인 이것을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이제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차이 때문에 이제 개인과 법인을 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개인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임대 수익이 또 발생이 되면 종합과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저는 이제 손님분들한테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 내가 다 은퇴를 하고 오로지 임대 수입으로 뭐 노후 생활을 생활할 거 아니라 그것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그냥 법인 투자하시는 게 대부분 다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개인일 경우에는 6에서 45%까지 누진과세가 되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그거만큼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내가 임대수익료를 받았을 때 이미 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뭐 임대소득의 45% 거의 절반 가까이 내버리게 되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투자가 되거든요. 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소득세라는 게 없죠. 그렇죠. 예,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대상으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소득 측면에서도 뭐 대부분의 꼬마 빌딩은 뭐 연간 2억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가 적용되고 법인세율로 그 다음에 뭐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치가 거의 20%가 마지노선이어서 뭐 내가 이미 다른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임대소득 측면에서도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단점이 뭐가 있나요? 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인과 개인이 완전히 분리된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발생된 임대 수익을 다시 법인 대표자인 내가 갖고 올 때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이중 과세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에서 법인세가 뭐 10%, 20% 발생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온 임대료를 다시 내가 가져갈 때는 또 이게 어떤 사업소득이라던가 뭐 근로소득, 배당소득으로 책정이 돼서 이게 그러면 추후에 다시 또 내 종합소득세에 또 다시 합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법인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개인과 법인을 나눴을 때 또 세 번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마무리 단계죠. 건물을 사고 마지막에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그 부분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이 완전히 다른 프로세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대소득 측면에서는 개인과 법인이 있을 때 웬만하면 거의 다 법인이 유리했지만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로는 뭐 개인의 경우가 조금 유리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양도소득세도 기본적으로 최대 구간이 뭐 45%까지인데 법인세는 20% 구간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게 어떤 부분이죠? 네, 이게 바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인데요. 네, 뭐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 아파트 같은 주택 투자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 꼬마 빌딩 투자에서도 개인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일단 3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시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조삼모사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는 개인인 경우에 또 6%에서 45%까지 그렇죠. 누진과세가 되다 보니까 이 혜택까지 다 봐서 유리하려면 사실 뭐 한 15년 동안 시세 차익이 거의 나지 않아야 돼요. 결국엔 네. 시세 차익을 최대한 보면 45%를 맞을 거고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받고 해도 조금 애매하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아주 많이 투자하는 방식이었는데 정말 이제 지가가 거의 고정되어 있고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같은 곳에 하면 거의 10년 동안
뭐 건물 가격이 뭐 많아야 10%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대신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 임대 수익률이 뭐 5%에서 7% 이렇게까지 나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10년 동안 내가 임대 수입을 계속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매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이 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법인이 거의 다 양도소득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 뉴스 기사로도 나온 게 최근에 꼬마 빌딩을 투자하신 분들이 양도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요 안에 다 끝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간에 끝내려고 하고 양도소득세를 좀 덜 내려면 아무래도 법인이 유리한 상황이겠죠. 결국. 네, 맞습니다. 이제 법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법인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네. 대신에 아까 개인에서 말씀드렸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법인세율이 뭐 10에서 20%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훨씬 더 법인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 꼬마 빌딩을 한번 거래를 하신 분들은 계속 꼬마 빌딩 내에서 투자를 계속 가져가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뭐 법인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말씀드린 이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다시 매입하고 매각하고 이것들 여러 번 반복하실 계획이라면 법인 투자가 분명히 유리한 게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빌딩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에서 어느 측면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좋은 꿀팁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